은행의 자금 세탁 위험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9월 이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실성 논란을 빚었던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이동 규칙 적용은 내후년으로 시행이 1년 유예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시행령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고 이들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은 일찌감치 나왔지만 구체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신고 요건 등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됐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시행령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죠. 공개된 시행령을 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중개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했고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등은 사업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은 반드시 금융당국에 정해진 요건에 맞춰 내년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범죄 및 실형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 통화를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반드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발급을 받아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에 크게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 내역 분리 관리,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세탁 위험성 평가 등 5가지입니다. 앞에 4가지 기준은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지만 은행의 자금 세탁 위험성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특근법 발효 이후에 계속 사업을 희망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앞에 4가지 기준을 만족한다 해도 결국 은행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소를 접어야 하는 구조인 셈이죠. 법정 통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ISMS 획득 등 요건에 갖춰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법에 정해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개정과 함께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던 자금 이동 규칙 적용은 법 시행 후 1년 후로 유예됐습니다. 자금 이동 규칙이란 가상자산 이동에 관하여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송금인과 수취인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는 자금 이동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낼 때는 개인에게 송신인 정보를 요청하는 정도로 의무를 완화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서는 자금 이동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 이동 규칙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 원장 고시에 환산 금액을 산정했을 때 100만 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죠. 자금 이동 규칙 시행 유예와는 별개로 프라이버시 코인 등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해서 자금 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취급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프라이버시 가상자산 이외에도 전송 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공개하면서 특근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의무 등 자금 세탁과 연관된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특정 금융정보법 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해 왔죠. 통상 제도화란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가 제도화에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그간 지속적인 문제로 거론되어 왔던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도 당분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정부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 과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암호화폐 공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듯 정부에서는 역시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하락과 횡보를 거치면서 상승 직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법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모든 거래소의 평균 입금량이 이 비트코인을 넘어섰으므로 일시적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준비를 해야 앞으로 상승장이 있을 때 충분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이 수익을 줄지, 어떤 코인들이 크게 올라갈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야 되는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